퇴직을 한다는 게 이런 거였나? 30년을 다닌 회사에서 내려오는 날 나한테 딱 주어진 게 퇴직금 통장하고 이 작은 상자 하나였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장님. 그 말이 맞아. 정말 수고했지. 30년이란 세월을 저 사무실 탁자 앞에 묻혀서. 그런데 묘한 게 사람은 자기가 일한 곳에서 나오는 순간 사라져 버린다고. 내 이름이 적힌 명패는 벗겨졌고 직원록에서도 삭제됐고 심지어 연락처도 바꿔가며 날 피하기 시작했어. 매일 같은 벤치에 앉아서 버스가 지나가는 걸 봤어. 나는 누구지? 이상하지? 30년 동안 내가 누구라고 자신했는데 그 자리를 떠나니까 아무도 부르지 않아. 아내는 오래전에 떠났고 자식들은 바빠서 한두 달에 한 번씩 전화하지. 손자는? 손자도 자기 사는 게 바빠서. 어느 날 손자가 주고 간 낡은 스마트폰이 있었어. 화면은 깨지고 배터리는 반나절도 못 가고. 그런데 뭐 그때 나한테는 그게 전부였지. 한번 이걸로 뭐라도 찍어놔 볼까? 그날 처음으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본다는 생각이 들었어. 노인이 아니라 창작자가 되는 게 그렇게 간단할 줄은. 첫 영상은 형편없었어. 초점은 왔다 갔다 하고 마이크는 울려서 못 알아들을 지경이고 내 목소리는 더듬더듬했어. 그래도 누르고 싶었어. 업로드 버튼을. 안녕하십니까? 김노인입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몇 번이나 다시 찍었어. 손이 자꾸 떨려서. 저는 목공을 50년을 했습니다. 아니, 30년을 했지. 기억이 자꾸 헷갈리네요. 뭐 이런 식으로 울먹거리는 할아버지를 누가 보려고 할까 싶었어. 하지만 그래도 올렸어. 누르고 나서 1시간을 서 있었어. 조회수가 1이 될 때까지. 그건 내 자신이었지. 내가 내 영상을 재생한 조회수가. 하루가 지났어. 아무 일도 없었어. 사흘이 지났어. 조회수는 4였어. 그런데 일주일째 되는 아침이었어. 댓글이 하나 달렸어.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처음 울었어. 유튜브 때문에 처음으로. 그 댓글을 읽고 내 손이 자꾸 떨렸어.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어. 이름 모를 누군가이.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뭔가를 찍기 시작했어. 나무를 깎고 먼지가 소복이 앉은 장난감을 만들고 손가락에 상처가 나도 목이 간질간질해도 카메라는 켜놨어. 왜냐면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세상은 여전히 냉혹했어. 연금은 150만 원이고 관리비는 60만 원이고 약값은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가고 이웃 아저씨가 지나갈 땐 무시했어. 형, 요즘 뭐 하세요? 한마디도 없이. 그런데 밤 11시쯤 컴퓨터를 켜면 거기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 선생님, 손재주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할아버지 영상 보고 나무 깎기를 배워봤어요. 영상 덕분에 저도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마다 할아버지 영상을 봅니다. 댓글은 내게 돈을 주지 않았어. 하지만 뭔가 더 중요한 걸 줬어. 그건 존재감이었어. 나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아있고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누군가의 용기가 되어 있었어. 매일 아침 5시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영상을 올리는 거였어. 밤을 새서라도 좋은 영상이 한 편이라도 나오길 기다렸어. 왜냐면 내일 누군가가 날 찾을 테니까. 세상이 나를 잊었을지 몰라도 유튜브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어.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어. 손자 준호가 나타난 건 겨울이었어. 할아버지, 나 영상 편집 배웠어. 자막 넣어줄게요. 아이는 기다리지 않고 노트북을 펼쳤어. 할아버지 보세요. 이건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화면을 이렇게 따뜻한 톤으로 바꾸면 훨씬 시선이 더 모아진단 말이에요. 처음엔 좋았어. 내 영상이 조회수를 받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틀째부터 싸움이 나기 시작했어. 할아버지, 이 영상은 1분 안에 뭔가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너무 느려요. 처음 10초가 생명이라니까요. 1분 안에? 뭐가 1분 안에 끝나냐고. 인생은 1분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무를 깎는 것도, 관계를 만드는 것도 다 시간이 필요해. 요새 너희들은 자꾸 빨리빨리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인생이냐고. 그렇긴 한데 할아버지, 유튜브 알고리즘은 그렇게 작동해요. 1분 안에 관심을 못 받으면 사람들이 스킵을 해버린다고요. 이건 할아버지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의 규칙인 거예요. 플랫폼? 뭐 이상한 말을 자꾸 하나? 내가 50년을 목공을 했을 때도 규칙이 있었어. 나무를 알고 손을 단련하고 정성을 들이는 거. 그게 규칙이었어. 근데 너희들 세상의 규칙은 이해를 못하겠어. 그날 밤 준호는 침묵했어. 하지만 아침이 되자 노트북 화면에 뭔가 떠 있었어. 할아버지, 저 이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뭘? 할아버지 말씀이 맞거든요. 인생은 천천히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할아버지의 철학을 지키면서도 그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닿게 만드는 거예요. 느린 것과 임팩트는 모순이 아니거든요. 그냥 방식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30년을 생각하는 데에만 빠져 있었나 싶기도 해.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이야. 다음엔 너 말 좀 들어보지. 그래도 내 속도까지 빼앗지는 말고.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함께 해봐요. 할아버지의 속도로, 유튜브의 속도로. 그날 이후로 둘은 완전히 달라졌어. 손자는 자기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어. 할아버지, 저희 채널 전담하겠습니다. 뭐? 네 일은? 네 돈은? 할아버지, 돈은 나중에도 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은 영원히 안 돌아와요. 할아버지도 그럼 아셨잖아요. 30년을 회사에 줬는데 그 30년 동안 놓친 게 얼마나 많은지. 고마워. 정말. 그 말 한마디가 나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말이 되었어. 몇 주 뒤 구독자 1만 명을 넘겼어. 그때 처음으로 나는 생각했어. 세대라는 벽이 극복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다리가 될 수 있는지를. 유튜브 실버 버튼은 오지 않았어. 100만 조회도 아직 멀었어. 하지만 어느 날 이메일이 도착했어. 시니어 크리에이터 지원 프로그램 초청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나는 대학교 강당에 섰어.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으니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실패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는 시작을 미룬 시간의 문제입니다. 저는 74살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강연 영상이 또다시 화제가 됐어. 할아버지가 하신 말 정말 와닿아요. 나도 이제 시작해 봐야겠다. 세상에 이런 용기를 주시는 분이. 그때부터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대학교, 문화센터, TV 방송까지. 나는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꿈의 증명이 되어 있었어. 손자가 한 말을 생각났어. 할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할아버지의 철학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닿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현실이 된 거야. 두 번째 인생의 문이 이제 활짝 열렸어. 하지만 행운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 어느 날 아침 가슴에 철렁한 통증이 들었어.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어. 뇌경색 초기 증상입니다. 입원을 권하겠습니다. 하얀 천장만 바라보는 며칠이 있었어. 손자가 옆에 앉아 있었지만 말을 해도 안 나왔어.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어. 채널은 멈췄어. 영상은 올라오지 않았어. 며칠 뒤 조회수는 줄어들기 시작했어. 끝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 30년 회사에서 버려진 것처럼 유튜브에서도 버려지는 건가? 사람들은 빨리 잊는다고 했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손자가 올린 영상 하나가 할아버지의 미완성 영상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못다 말씀하셨던
이야기들을 모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시면 영원히 우리가 함께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그 영상이 폭발했어. 조회수가 올라왔어. 10만, 50만, 100만. 나는 병상에서 그 영상을 봤어. 손자가 만든 영상, 나의 미완성 이야기들. 저기, 손자, 이게 뭐야, 할아버지? 지금 깨셨어요? 이 영상 말이야. 이게 날 위해 만든 거냐고.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나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세상은 나를 아직 놓고 싶지 않았구나.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었어. 그때부터 다시 살 수 있었어. 회복이 되면서 나는 채널을 바꾸기로 했어.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담기로. 할아버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지역 어르신들도 초대해봐요. 처음 초대받은 건 옆 동네의 박영래라는 할머니였어. 82살, 평생 밥만 지었다고 했어. 나 같은 게 뭐 영상에 나와도 되냐고. 괜찮아. 우리 채널 모두가 영상 배우는 곳이야. 할머니도 한번 해보시고 그 과정도 담아보자. 우리 할머니의 손으로 만든 음식,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 그게 누군가에겐 약이 될 수도 있어. 박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 몇 달 뒤 채널엔 다양한 얼굴들이 나타났어. 목공 할아버지, 한글 손뜨개를 하는 할머니, 60 넘어서 그림을 배운 아저씨, 65에 처음 기타를 연주하는 할머니. 저는 74살에 시작했습니다. 저는 60살에 시작했습니다. 나는 68살에 시작했습니다. 채널 이름을 바꿨어. 김노인과 친구들 모두가 주인공인 채널. 수익의 일부로 고독한 어르신 영상 교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혼자 있는 시니어들한테 카메라를 쥐어주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세상과 연결되는 법을 배워주기로. 유튜브가 이제 더 이상 소득이 아니라 공헌이 되었어. 손자가 말했어. 할아버지,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원했던 거 아니에요? 뭐?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거. 할아버지의 철학이 하나의 채널을 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영상에 닿아 있다는 거. 그제야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나는 인생을 역전한 게 아니었어. 나는 누군가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있었어. 시간은 계속 흘렀어. 내 몸은 자꾸 힘들어졌어. 하지만 손자와 나는 계속 영상을 만들었어. 손도 자꾸 떨리고 목소리도 약해졌지만 오늘은 뭘 찍을까, 손자야? 할아버지, 오늘은 쉬세요. 제가 지난 영상들 중에서 할아버지께서 못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모아볼게요. 어느 날 의사가 말했어. 더 이상 촬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 내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손자를 불렀어. 손자야, 미안해. 내가 여기까지인 것 같아. 할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들어. 내가 남길 영상이 있어. 마지막 영상. 내가 꼭 말해야 할 말이 있어. 그날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날이었어. 노트북 위에 마이크. 내가 자꾸 떨리는 손으로 잡은 그 마이크.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노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매일 벤치에 앉아서 세상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나를 잊지 않았어요. 단지 내가 먼저 세상과 손을 놨을 뿐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시작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나이는 깊어진 이야기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증거일 뿐입니다. 나는 늙은 게 아니라 이야기가 깊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당신의 이야기를 올려보세요. 카메라는 어디에나 있고 당신을 기다리는 누군가는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나처럼요. 고맙습니다. 그 영상을 올린 건 손자였어. 우리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 영상은 세상을 울렸어.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나도 시작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영상은 영원할 겁니다. 이 영상을 본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얻기를. 조회수는 1000만을 넘었어. 댓글은 수십만 개가 달렸어. 그리고 6개월 뒤 나는 세상을 떠났어.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날마다, 매일매일 새로운 시니어들이 나의 채널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 저는 68살 할아버지입니다. 김노인 할아버지처럼. 저는 75살 할머니예요. 오늘 처음 영상을 올립니다. 저는 82살입니다.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자는 나의 유튜브를 지우지 않았어.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의 영상을 그 채널에 담았어. 나는 떠났지만 내 영상은 여전히 누군가를 깨우고 있고, 누군가를 용기 나게 하고 있고, 누군가를 다시 세상과 연결시키고 있어.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 같아. 인생을 역전시킨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준 것. 세상은 다시 한 사람의 용기 때문에 따뜻해졌다.